반갑습니다. 화랑중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저는 가정교사 박형주이고요. 화면으로 몇 번 만나보셨죠? 자,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일단 선생님 강의를 먼저 들을 거예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나서 선생님 과제를 한 개 내줄 거거든요. 너무 쉬워요. 과제를 댓글로 한 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체적 발달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네, 그냥 간단하게 학습지로만 학습을 했다면 오늘은 인지적 발달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 때는 여러분, 신체도 많이 성장을 하고, 뇌도 막 활성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달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기도 했다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난관에 부딪히고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가 엄마 말이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다가 아니면은 뭐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고민이 생긴다든지 그게 아주 당연한 시기거든요. 그게 뇌가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인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늘 배울 것은 인지적으로 어떤 게 활성화되는지 발달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겁니다. 자, 인지적으로는 지금 총 4가지 사고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4가지 사고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고는 무슨 사고냐 하면,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이 이루어진대요. 자, 추상적인 사고가 무엇이냐 하면요. 재밌는 사고예요, 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고거든요.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설명을 하게 되는 사고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자, 추상적인 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초등학생 조카가 있는데요. 초등 조카한테 야, 너 정말 키가 너무 커서 이제 나무만큼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카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아니 뭐 내가 어떻게 나무처럼 키가 클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충 알아듣죠.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 나무처럼 내가 키가 나무만큼 아니면은 나무처럼 내가 키가 컸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게 이제 여러분을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을 했다라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이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속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익살스러운 농담들을 내가 그게 농담이다라는 거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발달한 게 추상적인 사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 자, 사랑을 설명을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한번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하거든요, 매년. 네. 재미있는 답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사랑,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사랑이 뭔 것 같았습니까? 사랑? 자, 사랑. 선생님이 사랑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느낀 사랑은 믿어주는 건 것 같아요. 자, 믿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을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사랑인 것 같고, 또, 안정감, 이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안정감을 느꼈을 때, 거기서 내가 사랑을 얻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한 줄 정의를 적는 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자, 한 줄 정의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유. 자유는 뭔 것 같아요? 자, 자유는 선생님은, 선생님은 뭐 구속받지 않는 거, 요런 거. 그러니까 다양한 대답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중학생들의 대답이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대답은 어떤 남학생이었는데 자유란 게임을
눈치 안 보고 게임하는 거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 자유도 한마디 적어 보도록 하세요. 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고는 무슨 사고가 발달하냐? 가설적 사고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가설적 사고는요, 자, 영어 단어에서 if라고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라는 것이 가능한 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이런 거. 혹은 만약에 코로나가 1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가설적인 사고예요. 이거는 방금 선생님이 말한 건 좀 위험한 사고죠. 발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설적인 사고예요.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실에 책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수업을 가능하게 될까? 이런 것들,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있죠. 되게 재밌는 사고가 되게 많던데 그런 거에 가설적 사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고가 가능하게 되냐면 조합적 사고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사고냐 하면 어떠한 개념을 우리가 통달을 하기 위해서 혹은 개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 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설명할게요. 막 요렇게 물감이 있어요. 물감, 요런 색상의 물감이 있겠죠. 근데 나는 지금 물감이 색깔 4개밖에 없어. 근데 분홍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이거 2개를 섞으면 될까? 이거 2개를 섞으면 될까? 요거 2개 섞으면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분홍색을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조합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을 조합적 사고라고 하는데 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떠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도 조합적 사고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난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사범대학을 가고 사범대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조합적 사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상주의적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사고거든요. 선생님은 청소년들의 이런 사고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이거는 현실과 이상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현실과 이상이 구별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제 이상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현실을 비판을 하게 되는 게 이 청소년들의 인지적 발달의 특징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혹은 우리 학교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이 현실을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족한 면을 좀 더 발견을 하고 뭐 어른이나 아니면 사회에 대한 시선을 좀 비판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 이게 이상주의적 사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노래를 하나 들려줄게요. 너무너무 옛날 노래인데요. 자, 서태지와 아이들 혹시 여러분 아시려나? 선생님 세대도 아니에요. 서태지와 아이들. 여기서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선생님 생각했을 때 청소년들의 이상주의적 사고가 잘 드러난 노래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들려봐 줄게요. 자,
여러분, 이게 랩이라 잘 안 들리시는데, 이게 제목, 가사를 좀 선생님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우리를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900만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꽉 막힌 사방이 널 막힌 교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우리를 덥석 모두를 먹어 삼킨 이 시꺼먼 교실에서 내 젊음을 보내기엔 너무 아까워.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가사가 이제 청소년기 이상주의적 사고를 아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잘 드러난 그런 노래라서 선생님이 한번 셀렉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 거는 이때 구세주 콤플렉스라는 것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세주가 뭐예요? 나는 세상을 구하겠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다.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나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위험한 생각이죠. 그쵸? 자, 이런 생각은 좀 벗어두는 게 좋고 적당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비판과 그 비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잘 명심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 사고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재밌죠? 이 사고가 선생님은 되게 재미있고 이 청소년들의 독특한 발상을 잘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게 지금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못한 게 너무 아쉽고 아쉬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이제 적어주시면 선생님도 좀 더 여러분이 그런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런 사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고가 생겨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청소년기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고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친구들이 만약에 이러한 사고를 할 경우에는 쟤 뭐야? 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얘도 이제 저런 자연스러운 사고를 하고 이제 우리도 조금씩 성장을 같이 해 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 수업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은 위두랑에 가셔서 이제 과제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